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 특성을 가지고 이제부터 혼합물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화를 보시면 이 농부 아저씨가 이렇게 맛있는 쌀을 얻으려면 좋은 벽지를 골라 심어야 해요 했더니 어떻게 골라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소금물을 이용한다고 했죠. 자, 소금물에 이렇게 넣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잘 여문 벽지는 가라앉고 그다음에 쪽정이는 둥둥 뜨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쪽정이가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안에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안에가 텅텅 비어 있으면 좋은 씨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문 거는 가라앉고 쪽정이는 둥둥 뜬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뜨고 가라앉는 거 뭘 떠올려야 되나요? 자,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지금 밀도 우리가 배웠었죠. 자, 이게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건데요. 자, 뜨는 애는 뭐겠어요? 밀도가 작은 거겠죠. 가라앉는 건 밀도가 큰 걸 텐데 이것을 소금물에 담갔을 때 이게 차이가 나서 뜨고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그 밀도차를 이용할 때는요, 사실은 이런 실험 도구를 이용합니다. 자, 이 실험 도구의 이름이 뭐냐면 분별 깔때기라고 합니다. 이게 깔때기처럼 생겼는데요, 이제 분별 깔때기예요. 자, 이 분별 깔때기에 이렇게 혼합물을 넣습니다. 자, 어떤 혼합물을 넣냐면, 자, 지금 기름이랑 물을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물이랑 식용유죠. 물이랑 식용유는 섞이나요, 안 섞이나요? 안 섞입니다. 자, 섞여버리면 이 분별 깔때기로 우리가 분류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섞이지 않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섞이지 않는 애들이 그 섞이지 않는 혼합물을 넣어주면은 자, 어떤 거는 뜨고 어떤 거는 가라앉게 되죠. 자, 아래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잘 보시면 물이 아래에 있죠. 자, 물이 아래에 있고 위에 뭐가 있나요? 자, 위에 기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분별 깔때기의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꼭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은 아니고 이렇게 돌리는 게 있는데요. 얘를 돌리면 이렇게 여기서 액체가 나올 수가 있고요. 얘를 잠글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열면 되겠죠. 열면 뭐가 먼저 나올까요? 저 물이 먼저 나오겠죠. 물이 다 나올 때쯤 다시 잠그면 되겠죠. 잠갔다가 이제 비커를 바꿔주면은 그 다음 누가 나오냐면 이제 기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다. 이거는 밀도차를 이용한 거고, 자, 이 두 가지를 섞었을 때 누가 먼저 나온다? 밀도가 작은 게 먼저 나올까요? 큰 게 먼저 나올까요? 그쵸. 아래에 있는 애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밀도가 큰 것을 먼저 분리한 다음에 그 다음 작은 거를 분리한다. 왜냐면 아래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래에 있는 애부터 먼저 내리죠. 자, 그래서 이 그림만 보고도 물이랑 기름 중에 밀도가 누가 더 크다? 물이 더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밀도차를 이용을 할 때는 자, 섞이지 않는 액체 물질을 이용해야 된다.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액체 물질을 이용할 때 이때 이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면 되고요. 자, 분별 깔때기에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를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액체를 넣으면 이렇게 이제 경계가 생기겠죠. 위쪽이 밀도가 당연히 그쵸, 작은 애, 아래쪽이 밀도가 당연히 이제 큰 애. 그래서 여기를 돌려가지고 열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밀도가 큰 애를 먼저 빼낼 수가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액체가 섞이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분리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액체가 섞여버리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런 과일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면 아까 그런 분별 깔때기로 우리가 분리가 안 되겠죠. 자, 이런 경우 이런 애들을 분리할 때는 우리가 증류라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자, 증류란 뭐냐면 여러분 과일 주스예요. 이 과일 주스에 물이 있겠죠? 자, 얘네들을 일단 끓입니다. 자, 여러분 막 가열을 하다 보면은 여기를 보시면 가열해서 막 이제 물이 이렇게 뭐가 될까요? 그쵸. 수증기가 되겠죠. 자, 수증기가 되는데 여기 위에로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유리관. 자, 유리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기체들이 막 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뭘 담아놨냐면 이렇게 찬물을 담아놨어요. 자, 기체가 갔습니다. 기체가 가서 찬물을 다시 만납니다. 그럼 기체가 다시 뭘로 될까요? 그렇죠. 액체로 다시 변하겠죠. 자, 이 수증기로 됐던 애를 다시 물로 이제 만들어서 이 물을 얻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증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액체 상태였던 애를 기체로 만든 다음에 다시 액체로 만들어서 이제 얻는 거죠.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증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보시면은 액체를 기체로 만들 때 일단 가열을 한다. 그 다음에 다시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냉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열을 하고 그 다음 냉각을 한다. 이 순서도 알아두시고 이런 상태 변화까지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방금 같은 이 증류를 여러 번 일어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번 일어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분별 증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에탄올이랑 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에 에탄올이 녹아있다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에탄올 수용액, 이렇게 물에 녹으면 무조건 여러분 수용액이란 단어를 뒤에 붙이죠. 그래서 에탄올이 녹아있기 때문에 수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또 이제 혼합물이죠. 두 개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럼 얘를 에탄올이랑 물로 다시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탄올이 끓는 점이 좀 낮죠. 지금 보면 한 80도 정도 되고 물은 100도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에탄올이 사실은 먼저 나오죠. 1번 먼저 에탄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끓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1번이랑 2번, 그러니까 80도랑 100도랑 사실 끓는 점 차가 별로 크질 않아요. 크질 않기 때문에 한 번으로는 정확하게 분리가 불가능하다. 분리할 수 없다. 완벽하게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번 증류를 일어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분별 증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분별 증류하는 장치입니다. 분별 증류하는 장치를 잘 보면요. 여기에 우리가 분리할 액체를 넣습니다. 그럼 끓이면 얘들이 이렇게 쭉쭉쭉 수증기가 되겠죠. 뭔가 기체로 되는데요. 기체로 돼서 위로 막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유리관 도막들이 막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유리관 도막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다가 얘들이 천천히 가다가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나가는데 끓는 점이 막 낮은 애가 가다가 조금이라도 높은 애가 있으면 다시 떨어져 버리죠. 이제 여기까지 가야 이제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는데 이 통과하는 길에서 다시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액화돼서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여러 번 증류하는 효과를 만들어주는 애가 여기죠. 그러면 이제 기체가 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주변에 뭐가 있냐면요. 차가운 물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유리관을 잘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이 유리관이 가운데 유리관이 있고요. 이 겉에 유리관이 있습니다. 가운데 유리관으로만 기체들이 막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주변에 찬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기체가 뭐가 될까요? 그쵸, 다시 액체로 되죠. 그럼 이 액화된 애들이 여기 이제 모여가지고 순수하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건데 이 원리를 잘 보면은 이 차가운 물이 여기 가득 차갈 수 있게 되는 게 찬물을요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물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려버리면 그냥 바로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바로. 그래서 찬물이 여기에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기체가 액체로 될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그러면은 천천히 이쪽에 이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점점 찬물들이 머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체가 액체로 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들어가서 위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별 증류, 여러 번 증류한 효과를 내 가지고 여기에 순수한 우리가 액체를 모을 수 있다. 이 방법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찬물을 아래에서 이렇게 보내서 위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이것을 리비 냉각기라고 하는데 이 증류 장치도 한번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게요, 원유입니다. 자, 원유는 우리가 보통 많이 쓰죠. 뭐 가솔린, 휘발유 이런 거 쓰는데 처음에 원유죠. 얘를 가열하다 보면요, 온도가 이제 낮고 높음이 이렇게 다 구별이 돼요. 그래서 끓는 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끓는 점이 보통 낮은 애들이 위에 가게 되고요. 높은 애들이 당연히 가열이 여기서 되니까 또 여기가 온도가 높겠죠. 높은 애들은 이쪽 아래쪽에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고 높은 애들이 아래쪽에 모여가지고 모이게 돼가지고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해서 각각 우리가 끓는 점에 따라서 분리하는 이 방법. 이 이제 우리가 아까 분별 증류였는데 이 원유를 분리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정리 테스트는요. 분별 깔때기 이용한 그 밀도차 이용했었죠. 이거 그 분별 깔때기 장치를 그림을 앞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도구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증류, 분별 증류 이 방법,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디에 쓰일지 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